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LC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지키셔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볼까 해요. 첫 번째는 LC가 잘 안 들려요, 선생님. 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통은 받아쓰기를 하세요. 쉐도잉을 하세요. 많이 들으면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보다 먼저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어휘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아는 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말해도 들리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는요. 아무리 천천히 말해도 안 들려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I love you. 들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나는 I love you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geyser 하고 얘기해도 들려요? 안 들리는데 geyser가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내가 아는 것들은 잘 들리는데 저희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줄임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희 아빠한테 나 진짜 마상. 그럼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마상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휘를 모르면 그 어휘가 들렸을 뿐 그냥 외계어로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뭘 빠르고 얘들이 발음이 이상하고 이래서 안 들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쟤들이 발음이 이상해서 그래. 영국 애들이라서 그래. 그러면 끝까지 내가 듣는 능력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휘부터. 두 번째, 내가 어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리는 게 되게 약해라고 한다면 어휘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어휘를 알고 있지만 그 단어에 대한 발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들어도 그 단어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제대로 익히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나면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살짝 빠른 속도로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엔 어플들도 좋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한 1.05에서 1.1배속 정도로 속도를 빠르게 놓고 받아쓰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쉐도잉이라고 하는 따라 말하는 게 아주 어려운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받아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쓰기의 가장 쉬운 파트가 뭘까요? 파트 1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시는 내용부터 살짝 빠르게 받아쓰기 하시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모르는 단어 다 짚어서 하나하나 발음을 확인해 가면서 읽어보면서 외워보는 것 이게 LC 공부의 첫 번째 시작이다. 잊어버리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인물묘사라고 하는 파트 1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파트 1에는 커다랗게 사람이 나오는 것과 사물 중심으로 나오는 두 가지의 사진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쪽은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패턴이죠. 특히 사람이 한 명 나오는 사진 같은 경우에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하나에서 두 개는 등장하는데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물 묘사 문제는 과연 무엇을 듣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제시된 사진을 설명을 할 때에는 4개의 문장이 등장을 해요. 그럼 사진을 보고 4개의 문장 중에서 사진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하나를 찾아주는 문제가 파트 1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맞는 걸 찾으세요가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것을 찾으시오. 즉, 모든 시험 문제는 베스트를 찾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물이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파트 1은 몇 개가 출제돼? 6개가 출제되고요. 6개 중에서 보통 인물 중심 문제가 4개 정도를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문제가 막 4개에서 5개 나오지만 모든 문제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당연히 난이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문장이 짧고 문장 4개를 그림을 보면서 맞추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욕심을 부리게 돼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완전 해석해서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석해서 잘 풀다 보면 6개 중에서 4개, 5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꼭 하나를 틀려요. 그러면 그 틀리는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잡기 위해서는 오답을 버려서 하나를 남기는 패턴의 속어법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속어에서 문제를 푼다. 내가 해석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6개 모두를 맞출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물 묘사 사진 유형에는 한 사람만 나오는 패턴과 두 사람 이상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 이상이 나올 때에는 성별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사람만 나올 때에는 뒤따라 나오는 ing, 즉 이 사람의 동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 사진의 경우 아까 인물의 동작이 포인트가 된다고 했었는데 동작뿐만이 아니라 같이 좀 봐두셔야 되는 건 겉모습, 즉 착용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목걸이를 차고 있다던가 아니면 시계를 착용하고 있다던가 장갑을 끼고 있다던가 라고 얘기하는 착용한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태, 즉 앉아 있다던가 서 있다던가 하는 상태들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움직임과 겉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에다가 시선을 다 고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나올 때에는 공통된 동작을 물어보는 경우나 공통된 상태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 함께 모여 있다던가, 모두 걸어간다던가, 모두 뭔가를 쳐다본다던가 라고 하는 공통된 걸 묻기도 하지만 간혹은 그 두 사람의 성별을 주고 여자가 하는 행동 혹은 남자가 하는 행동처럼 개별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묻기도 하므로 여러분들은 커다랗게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트 1 문제를 풀 때 사진에다가 막 이렇게 단어 써놓고 지금 여자가 앉아있네, 여자가 책 보네 이런 것처럼 단어를 써놓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써놓은 단어가 아닌 다른 게 나올 때에는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진을 보고 들린 대로 그림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사진 문제를 풀 때에는 뭘 봐야 되는 거야? 일단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으면 좀 봐주면 좋죠.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즉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예를 들면 사진은 흑백이잖아요. 그러면 책이 하얀색이야 라고 하면 내 눈에 하얀색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을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답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좀 풀면서 어떤 형태로 오답을 제거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형태의 사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진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paint picture 하는 거. 그다음 바닥에 앉아있는 동작, 바닥에 앉아있네. 이런 상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옆에 사람들의 발이 보여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같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놓여있는 이런 물건의 상태들도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것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3가지의 특징이네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문제를 풀어볼 때에는 이렇게 써두면서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건 나중에 복습할 때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들어보죠. 하나씩 들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Part 1. Unit 1. Example 1. A. She is painting a picture. B. She is sitting on a bench. C. She is crossing the street. D. She is looking at a painting on the wall. 자, 지금 딱 보면 C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 사람의 동작이 모두 맞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모든 문장을 끝까지 듣고 하나의 오류라도 찾아낸다. 자, 그럼 A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A 갑니다. She is painting a picture. She is painting a picture. She is painting. She is painting a picture. painting a picture. 틀린 거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painting 맞고 picture 맞으니까 일단 둘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B 갑니다. B. B. She is sitting on a 어때요? she is sitting on a she is sitting on a bench. She is sitting까지 너무 좋잖아요.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다만 뒤에 나와 있는 게 벤치가 아니라 틀리거든요. 자,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는 동작이나 이런 건 다 맞는데 뒤쪽에 전치사가 살짝 틀리거나
아니면 나와 있는 명사가 조금 틀리거나 이런 형태의 아주 작은 오류들로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파트 1은 끝까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C가 볼까요? C. She is crossing the street. She is crossing the street. She's crossing. 길 건너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틀렸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가 틀렸잖아요. 그럼 뒤에 나오는 게 아무리 그럴듯해도 절대로 정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트 1 문제를 풀 때에는 틀린 게 딱 나왔다, 딱 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버리면 그대로 끝. 그럼 네 번째, D가 봅시다. D. She is looking at a painting. She is looking at a painting 너무 on the wall. 괜찮죠? She is looking at a painting. She is looking at a painting She's looking at a painting. 너무 괜찮죠? 근데 on the wall. on the wall, 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구나. 그러면 답은 어쩔 수 없이 A밖에 안 되는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답인 것처럼 느껴져서 뒤에 나와 있는 이런 한 단어를 놓쳐버리면 정답을 찾을 수 없도록 나오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듣고 그 작은 오류를 찾는 게 파트 1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보니까 수족관 같아요. 수족관.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다닙니다. 물고기. 사람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구경하고 있죠. 그럼 구경한다 그러면 look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어요. 그쵸? 모여 있는 모습에 줄무늬 옷 입은 사람도 있네요. 그러면 아하 너는 스트라이프드 패턴의 옷을 입었구나.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특징이 별로 없네요. 물고기들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좀 풀어보고 저랑 같이 정리해 볼까요? 갑시다. Example 2. A. People are looking at fish. B. People are fishing. C. People are diving. D. People are washing their cars. 자, 이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의 유형들이 보통 하나 정도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ing의 동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A 가볼까요? People are looking at fish. People are looking at fish. 그러면 looking at, 보고 있는 모습 괜찮아 보이죠?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B, B. People are fishing. fishing. 낚시하는 모습은 아니니까 틀렸겠어요.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보죠. C. C. People are diving. People are diving. 다이빙하는 모습도 아니니까 틀렸겠네요. 그러면 D 가봅시다. D. People are washing their cars. People are washing their cars. washing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답은 A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동작에 포커스를 둔 난이도가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그젬플이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고요. 지금 두 번째 이그젬플은 난이도가 쉬운 유형입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시험에는 꼭 한두 개씩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같이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오답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파트 1에 나오는 문장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ing와 목적어 나오는 패턴.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동작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동작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정말 사진 속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She's wearing a jacket 하고 얘기하면 She's wearing 했을 때 뒤쪽에 나오는 jacket이라고 하는 사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물론 wearing이라고 하는 건 동작 패턴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ing가 나오면 뒤쪽 목적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ing 다음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 그러면 장소가 나오거나 위치가 나오거나 상태가 나오거나 도구가 나오는 다양한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 She's sitting on the bench 하고 얘기하면 sitting 뒤쪽에 on the bench 라고 하는 그 전치사구가 정말 그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거. 혹은 She's looking at the door 그러면 at the door 할 때 그 시선이 도어에 가 있는지 그래서 해당하는 이 위치가 옳은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ing가 들어가서 전치사가 나오면 보통은 얘는 동작보다는 상태의 형태로 쓰일 때가 많아요.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기대있거나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전치사구가 정답을 완전히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주어 is 다음에 그냥 장소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이 장소에 있다의 느낌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어와 장소의 관계를 따져보는 패턴으로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1에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전치사구의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전치사구를 잘 듣는 연습을 하시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치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주어, is, being 과거분사.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The woman, 여자가 is cleaning the floor.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자가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느낌이죠?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그래서 목적어를 좀 강조해서 주어로 빼가지고 수동태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럼 수동태로 바꾸려면 the floor가 주어로 나오겠죠? 그리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니까 is하고 비동사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의 시제가 is cleaning이거든요. 그러면 시제를 바꾸면 안 되니까 이렇게 ing가 있어야 되고 얘가 BPP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be cleaned by the woman. 이런 패턴으로 수동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었던 is cleaning이 동작이기 때문에 is being cleaned도 동작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being 하고 들리면 움직임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 움직임은 앞에 있었던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eing 하고 들리는 아이들은 사람이 있을 때 주로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being 들어간다고 해서 다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쉽게 정리를 하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이 아닌 being의 패턴은 지금은 잠깐 잊을게요. 그래서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being 하고 나왔을 때 사람이 있어야만 being은 웬만하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동작이 나와야 될까요? 얘가 동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과거분사, 이런 형용사 이런 게 등장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주어 다음에 is가 나오고 과거분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패턴이 되면 이때는 주어가 이런 상태이다를 얘기하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모습과 동일한가를 따져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 1은 기본적인 동사에서 정답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동사를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동사들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ook at, 그럼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라 뒤쪽에 나와 있는 요걸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look out 그러면은 유리창 같은 거에 밖을 보는 거고요. look through 하고 얘기하면 뭔가를 통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wear이란 단어가 나오면 wear를 입다, 쓰다인데 엄밀히 말하면 입은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wear는 wearing 하고 얘기해도 늘 상태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wearing은 동작이 아니야. 상태구나. 이미 입어버린 거네. 이거 잘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예문들 한번 살펴봅시다. The man is the computer screen. 남자가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있다. 그럼 뭘 쓸 수 있을까요? The man is looking at the computer screen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그들은 유리창 밖을 보고 있다. 그럼 보고 있는 건데 밖을 볼 때는 뭘 쓴다고 했죠? Looking out the window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렇게 쓰이는 거죠.
The man is telescope. 그러면은 scope이라고 하는 건 거울을 얘기하는 거고 텔레라고 하는 건 먼 거리를 얘기할 때 쓰는 거라서 이렇게 망원경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the man is telescope. 그럼 telescope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looking through.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뽑아놓은 것 말고도 더 많은 단어들과 더 많은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다 연습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뽑아놓은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외웠으면 좋겠는 것만 뽑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는 건 화면을 보면서 바로 익혀버리시고 나머지 아이들은 꼭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동사는 나르다란 느낌을 가지고 있는 carry인데요. carry 말고도 이 나르다의 느낌으로 쓰일 때에는 바퀴 달린 걸로 움직일 때의 will 혹은 move 아니면 transport 이런 표현도 똑같이 뭔가를 옮기다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carry가 뭘로도 쓰여요?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있을 때도 carry a bag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handle이라고 하는 건 손을 쓰는 거예요. 손으로 뭔가를 하는 모든 모습들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cross는 어때요? 횡단보도 같은 걸 건널 때 주로 뭐랑 많이 쓰이냐면 횡단보도랑 많이 쓰여서 cross the street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이그제미는 조사하거나 검사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의사가 진찰할 때도 써요. 그런데 이그제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커다랗게 보면 뭐에 들어가는 거죠? 뭔가를 보다라는 포함에 포함되어지는구나.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hange라고 하는 건 뭔가를 바꾸고 변경할 때 쓰는 거고요. gather는 사람들이 모일 때 쓰는 표현인데 gather 말고도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form이나 assemble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assemble이란 단어는 원래 조립하다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assemble의 기본 개념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하나하나씩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있을 때도 그들이 모이는 게 assemble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으로 다 모여. 그러면 assemble in front. 앞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클린은 청소라는 거고요. 게이즈는 응시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파트 1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어머, 네 눈빛은 정말 멜로 눈빛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 건지 슬쩍 보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게이즈이든 혹은 뭐 스테어이든 아니면 흘끗 보는 글랜스이든 모두 다 그냥 look과 같은 패턴의 보다라는 표현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he man is some food. 요리한다. 그럼 우리 뭘 쓸 수 있을까요? cooking 이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참고로 요리를 할 때 막 뭐 이렇게 휘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tir 아니고 stir이에요. 그래서 stirring. 그럼 뭔가 이렇게 휘젓고 있는 거에 쓰는 표현이고요. Some people are for an outdoor event. 그러면 outdoor 이벤트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럼 우리 뭘 쓸 수 있다고요? gather 쓸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the woman is painting on the wall. 여자가 그림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gazing 쓰면 되겠죠? gazing at. 그런데 뭘 써도 되게요? looking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lean이란 단어는 첫 번째 뜻은 기대다, 두 번째 뜻은 숙이다의 뜻이 있어요. 기댈 때는 접촉을 나타내는 전치사들과 주로 많이 다니고 숙일 때는 비접촉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on 그러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ean on 그러면 어딘가에 붙어서 기대다의 느낌일 때가 많고 lean forward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숙이다의 느낌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lean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lean against 했을 때 기대다의 느낌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lean over, lean forward 같은 것처럼 숙이다. 즉 밴드랑 비슷한 느낌으로도 쓰인다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은근 저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greet이라고 하는 건 인사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greet 할 때 뭘로 많이 나오냐면 shake hands, 악수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켤 때 light란 단어가 불을 켜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면 좀 혼동할 만한 단어가 turn on인데요. turn on은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라이트는 정말로 라이터 같은 걸로 불을 착착착 해서 붙이는 거고요. turn on은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리고 lay는 바닥에다가 뭔가를 놓는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The men are each other. 서로 인사하고 있다. 그럼 인사할 때 뭘 쓴다고요? They are greeting each other. 서로 인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건 They are against the railing. 난간에 기대 있습니다. 그러면 against는 접촉이에요.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lea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railing. 그러면 이 railing이 난간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the woman is a candle with a match. 그 match 그러면 성냥인데 성냥으로 초에 불을 붙인다. 그럼 우리 뭘 쓸 수 있게 해요? lighting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좀 정리합시다. 이거요.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 요거는 이제 빼고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캔들을 여자가 캔들에다 불 붙이는 거예요. 목적어는 캔들입니다. A candle is. 그 다음 ing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BPP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being, 그 다음 PP 나오고 by the woman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a candle is being 다음에 들어갈 이 자리 light의 PP가 뭘까요? 만약에 저게 lighted나 lighten이었다면 제가 안 물어봤을 거예요. 이 light의 PP 형태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lit.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엄청 틀려요. 그래서 a candle is being lit by a woman 이라는 표현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light의 PP 형태인 lit까지 지금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operate 그러면 기계 같은 걸 조종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rest는 쉬다라는 뜻도 있고요. 기대다 혹은 바치다 라는 뜻도 있고요. rest가 사물주어로 쓰이면 놓여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어떤 거냐면 턱 같은 거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손 위에다가 턱을 이렇게 두다 이런 느낌으로 쓰일 때 이 rest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view는 검토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게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이것도 정리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trim이라고 하면은요, 다듬는 거예요. 머리를 다듬거나 나무를 다듬거나 이런 거 trim이라고 얘기하고요. water 그러면 동사로 쓰였을 때는 물을 주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unload는 짐을 내리는 거, load는 싣는 거. 그리고 wipe는 이렇게 뽁뽁뽁뽁뽁 문질러서 닦는 걸 얘기할 때 쓰는데 자, 청소할 때는 wipe 말고도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mop. 대걸레질. 도 할 수 있죠. 그리고 sweep, 빗자루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같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he gardener eats some bushes. 그럼 자, bush란 단어 되게 중요해요. 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 같은 걸로 우리 뭘 쓸 수도 있냐면 shrub 이라고 하는 것도 관목이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edge. hedge가 뭐냐면 여러분 울타리를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왜 작은 관목들을 심어가지고 집 울타리 만들어 놓는 거 보셨죠? 그런 걸 hedge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그럼 다듬고 있다 그러면은 trimming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어때요? The men are some packages. package를 내리고 있다. 그럼 내리다 unload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the man is cart 밀고 있다. 그럼 미는 거 우리 아까 뭐 있었어요? willing도 있었고 또 carry, move, transport 이런 거 다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거 혹은 이렇게 밀다 했을 때는 뭘 써도 되게요? push,
당기다 할 때 풀 이런 표현들 모두 다 옮길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한꺼번에 싹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동사들과 그리고 파트 1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특히 파트 1에서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동사들 좀 살펴봤는데 오늘 나온 동사들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LC 공부법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휘다.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